네, 안녕하세요. 안무랑궁 안진용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내한했던 할리우드 배우 탐 크루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면 탐 크루즈가 한국을 위해서 일본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실제로 탐 크루즈가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한국 관련된 어떤 언급을 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탐 크루즈는 일본 기자들에게 뭔가 일침을 가했던 것인지, 그 상황은 어땠는지 오늘 제가 그 팩트 체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탐 크루즈 얼마 전에 11번째 내한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레드 레코닝 파트 1 개봉을 앞두고 내한했는데, 지난해 탑건 매버릭으로 왔던 이후에 불과 1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었던 게 탐 크루즈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었을까요? 일단 잠실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방이동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저마다 인증 사실을 요구했고, 실제로 탐 크루즈가 웃으면서 모든 촬영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SNS에는 이 탐 크루즈와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 방이동 먹자골목 일대를 산책하면서 흰색 반팔티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는 등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한국 팬들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은요, 와, 탐 크루즈 지금 한국에서 놀러 다니고 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아빠가 왜 탐 크루즈랑 함께 있는 거지?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건 뭔가, 그 아빠보다 탐 크루즈가 더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탐 크루즈 벌써 환갑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액션 스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스타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활보를 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강남에 있는 한 고깃집에 가서 500만 원 넘게 결제를 했다는 소식까지, 진짜 가는 곳마다 지 한파 한국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스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 탐 크루즈를 둘러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일본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는 얘기인데, 이 영상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수백만 건에 이릅니다. 유독 탐 크루즈가 한국에 자주 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데, 자, 이 이야기 때는 1992년입니다. 벌써 30년이죠. 그때 1992년에 영화 파 앤드 어웨이로 탐 크루즈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인 니콜 키드먼도 동행했죠. 자, 그 당시만 해도 할리우드 배우들이 일본까지만 가고 한국에 안 왔습니다. 왜냐? 한국은 아직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아시아의 맹주인 일본까지만 가고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무시하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때는 무시한 게 아니라 한국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밤의 TV 연예 리포터가 겨우 발언권을 얻어서 한국엔 언제 방문할 거냐고 질문을 하자, 현장에 있는 일본 기자들이 한국 같은 나라 누가 가냐 이러면서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탐 크루즈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일본 기자들에게 오히려 일침을 놓고 예의를 차린 후 한국에 꼭 가겠다, 약속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실제였을까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요, 반만 팩트입니다. 반만 팩트예요. 왜냐? 일단 SBS 개국 이듬해인 1992년엔 한밤의 TV 연예는 아예 없었습니다. 첫 방송이 1995년이에요. 그러니 1992년에 한밤의 TV 연예가 일본에 갈 수 없었겠죠. 대신 초창기에 독점 연예 정보라는 그 전신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파인드 어웨이 홍보차 일본에 온 탐 크루즈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 간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당시 유일하게 한국 매체로는 독점 연예 정보가 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던 거였죠. 자, 근데 실제로 나온 질문, 일본 기자회견이었어요. 거기는 일본 매체들을 위한. 근데 당시 리포터가 당당히 질문을 했는데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한국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당신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뜻밖의 한국 기자가 나타나니까 일본 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음이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상을 보면은
이런 얘기처럼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해도 비웃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한국을 비웃는 영상을 이 SBS에서 굳이 내보냈을 리도 없죠. 당시 탐 크루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결국 이 인터뷰를 통해서 탐 크루즈가 한국을 인지했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2년 후 실제로 뱀파이어의 인터뷰 개봉 때 탐 크루즈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분위기가 한국을 깔보는 분위기였다.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이때 뱀파이어의 인터뷰를 위해서 1994년에 한국을 찾았는데 이때 탐 크루즈 굉장히 강렬한 추억을 안고 돌아갑니다. 첫 내한에서 탐 크루즈가 겪은 역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영자 씨를 드는 거였습니다. 자, 당시 이영자 씨가 리포터로 탐 크루즈를 만났는데 조금은 무례할 수도 있는 부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영자 씨가 안아달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영자 씨를 번쩍 공주처럼 들어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영자 씨도 이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하곤 하죠. 그 이후에 이영자 씨가 다시금 탐 크루즈와 재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이었는데 그때는 영화 잭 리처 네버 고백을 들고 내한을 했습니다. 그때 TVN 예능 프로그램 현장 토크쇼 택시, 이 택시에 올랐는데 택시의 운전사가 누구죠? 바로 이영자 씨였습니다. 그때 탐 크루즈가 먼저 1994년에 내한했을 때 이영자 씨와의 인연으로 다시 이 택시에 타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남다른 립 서비스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또 다른 MC였던 오만석 씨, 탐 크루즈가 이번에 내한하면서 MC 이영자의 인연으로 유일하게 택시에만 출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얘기를 했고, 탐 크루즈에게 물었어요. 이영자 씨를 기억하느냐? 과거에 들어올렸던 것도 기억하느냐 하니까 탐 크루즈 기억한다. 이영자는 깃털처럼 가벼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이렇게 멘트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데, 탐 크루즈 그땐 머리가 길고 수염도 있었다라면서 이영자 씨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택시 말미에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한번 이영자를 번쩍 들어앉는 쇼맨십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탐 크루즈 매년 한국 올 때마다 감동을 안겨주거든요. 지난해 이 탑건으로 왔을 때는 곤룡포를 입은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때 얘기했어요. 미션 임파서블 7을 들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실제로 7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이동 먹자골목을 돌면서 시민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웬만한 레드카펫을 걷거나 혹은 인터뷰에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과연 이번 탐 크루즈에 대한 미션 임파서블의 어떤 흥행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